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추세 전환을 해서 앞으로 전진해야겠는데 이걸 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자, 혁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그걸 저지하려는 뒤로 잡아당겨서 잡아뜨리려는 이런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입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근 유출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은 이제 끝난 것일까? 벌써 다 말라버린 걸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2.0의 시간이 와야 한다. 아직까지 기관들이 간만 보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런 수치들은 개인들이, 해치펀드들이 그리고 돈 많은 기관들이 테스트로 간만 살짝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초전 유명한 그 헤비급 타이틀 매치 하기 전에 아래 랭킹 선수들이 미리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일 뿐이다. 곧 본 게임이 시작된다. 이건 블랙록의 말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려다 자빠졌는데 무슨 일일까? 독일 정부의 덤프.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독일 정부는 1,700개의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로 보냈는데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억 달러 조금 넘는 비트코인인데 문제는 47,000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니까 시장이 약간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보낸 비트코인이 이렇게 온체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크라켄. 화면에서 보시는 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인데요.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기영 대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식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1,931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7억 8,600만 달러 규모, 이번에 매수한 가격은 65,883달러입니다. 이 물량은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26만 6,331개고요. 83억 3천만 달러 규모, 총 평단은 3만 6,798달러입니다. 자,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총 보유량의 5% 정도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거 잘한 건가요?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 돈 생길 때마다 최대한 많이 산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이 언제나 제일 싸니까. 자,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가 호주에서 거래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티커는 VBTC. 이렇게 온 세계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투자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가능성. 바로 암호화폐 군대의 선봉에 서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윙클보스 브라더. 제미니 거래소의 창시자죠. 이 두 형제가 비트코인 30.94개를 후원했습니다. 200만 달러 규모.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자, 트럼프가 잘 싸워줄 수 있을 것인지 미 대선 첫 번째 토론 6월 27일 미 동부 시간으로 밤 9시에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10시가 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이번 대선에 매우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벌써 이렇게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에네닷이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던 바이든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거 나도 코인을 좀 후원으로 받아볼까? 코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뭐 다 뻔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습니다. 꼼수 부르지 마라. 자,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바이든에게 코인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괜히 꼼수 부리려다가 본전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코인이 더 재조명이 되어서 우리들의 코인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4일 전에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척척 진행되어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의 친구들과 또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 손을 잡고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생방에서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굴욕적인 소송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웰스 노티스를 받은 컨센시스가 이더리움의 개발 회사죠. SEC를 고소했습니다. 너희들이 보낸 웰스 노티스 거기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근거를 대라. 이더리움의 어떤 부분이 증권이냐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SEC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증권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이더리움의 친구들, 이더리움 생태계 모든 코인들 그리고 또 이더리움과 비슷한 다른 코인들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코인의 가격은 떡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SEC에서 아직 정확한 언급이 없으니까 또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꼬투리를 탁 집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솔라나, 폴리곤, 기타 등등 소송에 연루된 많은 코인들이 아직은 마음 놓고 가지를 못합니다. 달려가려다가 자꾸 쳐다보고 아이고 괜히 또 가려다가 이게 아닌가? 야 너 이리 와봐 하면 또 끌려갈 수 있는 거니까 아직 불안함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보기보다는 복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다.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끝낸 겁니다. 2.0은 지분증명. 그렇다면 지분증명이라고 해서 증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없어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이런 것들이 증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100% 확정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는 증권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논리가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트코인의 시간은 조금 더디게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존버해봐야 코인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신규 투자자들과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지 그 자금을 통해서 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유의미한 자금 유입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함께 확인해 본 것처럼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유입도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금 유입 이건 어떨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입니다. 지금 현재 16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2022년 초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들어서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2023년 후반부터는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올 5월부터는 그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민팅하는 주체는 기관들입니다. 우리처럼 거래소에 들어가서 매수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 테더나 썰크사에 가서 돈을 주고 큰 물량을 사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온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걸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한다는 의미겠죠? 이런 자금들이 결국은 알트코인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에 자금 유입은 얼마 없는데 코인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코인의 개수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250만 개의 코인이 존재합니다. 2021년에는 4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6배 정도 되죠. 250만 개. 이게 4월 11일 기준이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아졌을 겁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게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덱스에서 거래되는 잡코인, 밈코인 막 초당 몇십 개씩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인데요. 2022년에는 이만큼 70만 개 정도, 2023년에는 80만 개, 2024년에는 4월에 50만 개를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코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요즘은 수수료가 거의 공짜입니다. 그걸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솔라나죠. 솔라나에서는 거의 공짜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있었던 하락 조정 구간에서 많은 코인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밈코인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도박성 묻지마 투자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가 되면서 정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밈코인들에게 판을 깔아주던 솔라나마저 지금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밈코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밈코인의 도미넌스입니다. 3월에 고점 찍고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들을 좀 살펴봅니다. 이렇게나 많은 밈코인들이 있는데 밈코인 시즌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누구나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밈코인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모양과 종류만 달라질 뿐 계속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V 뉴스를 보다 보면 가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문에서도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잡지에서도 그렇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요즘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폭스라는 대형 방송국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 매체이기도 한데요. 이 폭스에서 폴리곤을 사용해서 가짜 뉴스와 싸우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가짜 뉴스 내놓고 분위기 이상하면 얼른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블록체인에 지울 수 없게 영원히 남아있는다면 그걸 확인하고 검증해서 댓글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폭스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요. 폴리곤의 개발 키트로 만들어진 베리파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협업 파트너는 타임지 아시죠? 미국의 두 대표 언론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변화의 시간이 맞기는 한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음에서 비투슈아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와요. 카카오톡 채널, 비투슈아 공식 채널, 가입자가 756명, 비투슈아 상담 채널, 가입자 702명, 비투슈아 188명, 또 비투슈아. 다음 페이지, 비투슈아 50몇 명, 비투슈아 32명, 비투슈아 공식 703명, 비투슈아 29명, 비투슈아. 대충 세보니까 한 2600명이 이 가짜 채널에 벌써 들어가 계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투슈아 이런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받거나 어디엔가 돈을 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이다. 이 사기꾼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카톡방도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서 검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곧 그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혁신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역사는 발전하죠. 우리의 투자도 거기에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